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문희정입니다. 이학동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위클리벳에서 몇 번 다룬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동물 촬영 현장에서의 동물 복제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공중파는 물론이고 유튜브, SNS 등 정말 다양한 플랫폼에 동물들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정말 동물학대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억지스러운 상황에 동물을 노출시킨다든지 오랜 시간 휴식 없이 동물을 촬영하거나 또 연출을 위해서 강압적으로 다루거나 하는 문제 등이 있었죠. 자, 특히 가장 충격을 줬던 사건은 2022년 KBS 태종 이방원 드라마의 낙마 장면 촬영 중 말이 사망하는 사건이었어요.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죠. 네. 당시에 촬영 현장에 영상이 공개가 됐었는데 빠른 속도로 달리던 말의 발목에 줄을 묶어가지고 말을 이제 강제로 쓰러뜨렸고 말이 그대로 바닥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배우도 크게 다쳤고요. 근데 말은 결국에 사망했었죠. 그 끔찍한 기억 그대로 나고 저 영상 봤던 것도 네. 너무 적나라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 KBS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제작진에게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게 벌써 3년이 됐어요. 그 뒤에 동물 촬영 현장의 동물 복지 수준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정말 달라졌는지 저희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네. 당시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 참여해서 답변 기준을 충족을 했고 네. 정부가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영상 및 방송 매체 출연 동물 보호 안내서를 상반기 내에 마련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건 나의 문제야. 이걸 안 챙겨봤어. 네. 가이드라인이 당연히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안 나왔다면서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부가 2022년 상반기 내에 발표하겠다던 가이드라인은 이제 초안까지는 마련했는데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협의체가 구성이 됐잖아요. 네. 그 협의체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를 했었는데 일부 관계자들은 이게 되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그 난리를 치면서 가이드라인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네. 정부 가이드가 3년 넘게 안 나왔다. 진짜 황당한 상황인데 아니 그 사이에 똑같은 일이 반복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학대가 발생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동물 촬영 현장의 동물 복지는 오롯이 현장에 있는 스태프들에게 그냥 맡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랑 비교해봐도 지금 오히려 동물이 출연하는 영상 플랫폼들이 훨씬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물권 행동 카라 동물 출연 미디어 모니터링 본부가 있습니다. 네. 이제 동모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2024년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개봉하고 방영한 영화와 드라마를 분석한 결과 영화 중에서 29% 그리고 드라마 중에서 55.1%의 동물이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수치인데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설문조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동물이 출연한 제작사에 공문 102개를 발송을 했는데 답변을 준 곳은 28곳 뿐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것도 안타까워요. 그래도 과연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다수는 미디어 속 동물의 안전을 염려하는 시청자 관객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동물 촬영을 안전하게 했지만 시청자 관객에게 관련 안내 문구를 넣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위험한 촬영이 아니었다. 또 동물 출연 비중이 작았다. 그래서 이제 안내 문구를 넣지 않았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요. 또 단순 누락이라는 답변도 26.3%를 차지했습니다. 아니 영화나 드라마 보고 뒤에 마지막에 올라가는 그 네. 글 한 줄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엄청난 위안을 주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여러 번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동물이 출연하는 헐리우드 영화나 미국 TV의 경우 동물이 안전하게 촬영이 됐고 다친 동물이 없었다라는 문구가 표시가 다 됩니다. 네, 저희가 여러 번 짚어드렸죠. 아메리칸 휴먼 소사이어티라는 단체가 동물 촬영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장에 직접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런 동물이 다치지 않았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동물이 촬영됐다라고 하면 No Animals Were Harmed라는 문구가 영화 엔딩 크레딧에 나옵니다. 네. 이 단체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이 인증을 받은 영화 리스트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와 역시 디테일이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부 가이드라인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그래도 답변을 준 제작사들은 동물 촬영을 할 때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가이드라인을 참고했다라고 응답한 제작사 중에 31.3%는 제작사의 자체 가이드라인을 활용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는 카라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참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에 이 발표된 카라 가이드라인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그 AHA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 촬영 가이드라인입니다.
네. 이 외에도 OTT 가이드라인을 활용했다라는 응답도 18.8%였습니다. 네. 요즘 최근 일부 OTT 회사들이 이 동물 촬영 가이드를 마련을 해놓고 OTT 투자를 받은 제작사는 이 가이드를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과 함께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현장에 전문가를 배치하는 건데요. 카라 가이드라인도 동물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대리인이나 훈련사, 필요에 따라 수의사가 촬영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실제로 수의사가 배치된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촬영 현장에 전문가를 배치했다라는 응답도 있긴 있었으나 훈련사 또는 동물 대여업체의 직원 등이 이제 대부분이었고요. 일부 작품에서만 수의사 또는 외부 전문가를 입회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데 이 설문에 응한 제작사가 28개 뿐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답을 안 한 것까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나마 이 28곳은 동물복지에 평소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답변을 했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여전히 가이드라인이고 뭐고 열악한 상황에서 동물 촬영이 이루어졌겠구나라는 짐작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결과는 아마 더 나빴을 것 같죠. 카라 공모본도 수의사나 외부 전문가가 없었던 점이 이제 차차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태종 이방원 드라마 사건에서 말 사망. 이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발표한다던 정부 가이드라인 3년 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네. 지금 동물 촬영 현장의 동물 복지는 말 그대로 제작사에게 복불복으로 그냥 맡겨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좋은 제작사 만난 동물들은 복이다라고 얘기할 네. 수도 없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 정부 가이드라인 하루빨리 나와서 사실 제작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지키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